자, 모성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보편적인 주제가 될 거예요. 소설을 쓰더라도. 그러면 보편적이라는 거는 뭐 지금 아까 진선이가 정리한 거 봤잖아요. 그렇지 말고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 모든 사회, 모든 시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 반대는 뭐야? 특정 지역, 특정 사회, 특정 시대에서만 받아들여지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성애라든지 남녀 간의 사랑 문제는 뭐야? 모성애는 동양, 서양, 옛날, 지금, 아시아, 유럽 다 뭐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성애잖아요. 심지어는 뭐야? 동물도 갖고 있는 게 모성애예요. 그런데 또 사랑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소설을 썼는데 6.25 전쟁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은 뭐야? 한국만 요거 겪은 거 아니야. 특수한 거라고. 이거는 보편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스페인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적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국제 간의 어떤 약속이다 하면은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지역만 유리하고, 아시아만 유리하고, 뭐, 유럽은 유리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어떤 말이 나왔어요. 보편적이란 말이 나온 거야.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반면에 국제 관련 기구에서 결정을 했을 때 결정 자체는 뭐야? 권고적인 효력만 있을 게 구속력이 없다. 근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속력이라는 게 어떤 걸까? 구속력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에요. 뭐 벌칙이 있는 것을 구속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뭐 요 비문학 수업은 3회 이상 지각하거나 결석하거나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이 퇴출합니다. 이게 구속력이지. 그러면 공고라는 건 뭐야? 이렇게 하세요. 공고만 하지. 너희 이렇게 불문학 좀 들어 하는 게 공고고요. 구속력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구속력이야. 그러면은 요 결정이라는 거 지금 이제 몇 가지가 나왔어. 이게 여러분이 뭐야? 조약 나왔고요. 관습법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야? 국제기구에서 결정. 경제 관련 기구에서 결정은 뭐는 있고 공고는 있고 효력 구속력은 없다.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합시다 했어.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구속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떤 벌칙을 준다든지 어떤 손해를 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 뭐다?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결정을 하면은 그거는 공고지 구속력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게요, 뭐하고 비교했어요? 자, 요거하고 조약하고 국제관습하고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어떤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했어. 그런데 요거는 뭐다? 공고는 있지만은 구속력은 없다. 구속력은 없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았어야 돼. 구속력은 없다. 그럼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아도 손해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게 없다. 이렇게 돼. 그런데 바젤위원회 이게 바로 경제 관련 기구겠지.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이거구나. 얘하고 바젤위원회가 결정한 BIS 비율 규제가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준수. 그러면은 비문학 읽을 때요. 여기 위에서 한 말하고 아래에서 한 말이 유기적으로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위에서 읽었을 때 공고는 하지만은 구속력이 없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BIS 비율 규제는 뭐야? 엄격히 준수되고 있대요.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봐봐.
야, 너희 숙제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떤 피해 사항이 없다면 숙제 안 할 거잖아. 여기서요, 요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결정하는 거는 어쩐다 했어? 공고는 있지만은 구속력은 없어. 그러면은 요것들은 엄격히 준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수 안 해요. 구속력이 없다며. 그러니까 준수 안 하지. 잘 안 지키지. 손해 안 보는데. 그런데 어머 이상하네. BIS 비율 규제는 비회원국도 엄격히 준수한다. 그래서 여기서 구속력이 없다는 말하고 요 비율 규제는 엄격히 준수되고 있구나. 어머 이상하다. 이거는 왜 비회원국 심지어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왜 준수를 할까? 이런 의문이 생겨내는데요. 이처럼 모습을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본다. 이처럼 규범적 성격이 나는 현실. 자, 규범적 성격. 규범이라는 건 뭐야? 지켜야 되는 거잖아. 엄격히 지켜야 된다는 게 뭐야? 지켜진다, 준수된다는 게 무슨 성격? 규범적 성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비문학 첫 수업이라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다시 해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만약에 요거를 읽을 때 요 위에가 이해가 돼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범적 성. 그러면 규범적 성격은 뭐야? 자, 규범이라는 거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국제 관련 기구의 결정은 공고뿐이지 구속력은 갖지 않아요. 그런데요, 바젤위원회 BIS 비율 규제는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국도 엄격히 준수하는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왜 비회원국들도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지 궁금해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발 습관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물 흐르듯이 유기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비문학의 처음과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나는 안 돼. 처음에는 시간 좀 걸리더라도 정확히 문장을 이해하려고 습관을 들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BIS 비율이다. 이는 왜? 이는 위반의 제재를 통해 효력을 합해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돌아보게 한다.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또 읽으면서요. 해야 돼. 이게 규범적 성격이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BIS 비율에서 규범적 성격이 나오는 이유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 요거 누구 하나 대답해 줘봐. 무엇 때문에 규범적 성격이 나오고 있는 거야? 보경, 보고형, 영정, 지연, 주형, 정은. 요 대답을 누가 해줘? BIS 비율 규제가 규범적 성격이 나온 건 뭐의 바탕이야? 신뢰라고. 이 구속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신뢰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속력 이야기 나왔죠? 연결해줘야 돼. 아니, 요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며. 근데 여기 바젤위에서 결정한 얘는 지금 엄격히 준수한다며.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규범적 성격. 구속력이 있는 거야. 그런데 구속력이 있는 건데 여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국제법은 왜 구속력을 갖느냐? 아까 선생님이 미리 좀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여기는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한단 말이야. 뭐지?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한다. 자, 요거 사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밑줄 안 걷을 텐데. 그러면 국제법이 구속력을 갖고 있는 건 무엇 때문에? 위반하면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자, 국제법은 왜 구속력을 가져요?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속력을 위반에 대한 제재로 국제법에서는 구속력을 갖는데 어머 바젤위원회에서 BIS 비율 규제는 신뢰 맞아? 신뢰 가지고서 구속력을 가진다. 아 이게 뭐야? 국제법과 여기 BIS 비율의 차이점은 뭐야? 차이점은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은 뭐야? 엄격히 준수되겠지. 구속력이 있겠지. 구속력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신뢰에서 구속력이 오고요. 여기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제재 때문에 구속력이 있어요. 이것까지 뽑아낼 수 있었다면 진짜 박수 보낼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처음에 이랬어요. 조약이란 요거고요. 국제관습법은 요거예요. 그 다음 경제 관련 국제기구의 결정은요. 일반적으로 공고는 있지만 구속력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 경제 관련 국제기구인 요 바젤위원회에서 BIS 비율 규제를 하는 거는 엄격히 준수되는 구속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엄격히 준수되는 구속력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연결하잖아요. 이게 비문학 독해의 지름길이야. 이렇게 읽으면은 비문학 독해 한 진짜 몇 개 안 해도 돼. 그래서 유기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하라는 거야. 어머 바젤위원회 BIS 바젤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이 결정이 구속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엄격히 준수하고 있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구속력이 있어. 그런데 국제법은 위반에 대한 제재. 아, 너 이거 위반하면 이렇게 제재할 거야? 하는 것에서 구속력이 있었는데 BIS 비율에는 구속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구속력은 어디에서 왔다? 신뢰에서 왔다. 항상 글을 읽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된다. 공통점은 뭐야? 구속력이 있어요. 차이점은 뭐야? 국제법은 제재를 해요. 너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그런데 지금 BIS 비율 규제는 뭐야? 신뢰의 바탕을 둔 구속력이 있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였어요. 자, 여기까지.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는 뭐냐면요. 요 내용을 좀 정확히 이해하자는 거지. 그래서 제발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 흐르듯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BIS 비율 규제가 구속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신뢰 때문에 구속력이 있어요. 요거야. 자, 이제 BIS 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은행의 재무원정설 유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뭐한다? 설정하여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거다. 자, 선생님, 요 문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넉 줄에 걸쳐서 있어. 졸라 길지. 요거를 어떻게 선생님이 읽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BIS 비율은 요거를 설정해서 요거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도입도 빼버릴게. 그러면은 뭐를 설정한 거예요? 최소한의 자기 비용을 설정하고요. 누구를 보호해요?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거다. 자, 뭐를 설정했어? 최소한의 자기 자본 비율. 누구를 보호해? 예금자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뭐냐면 자기 자본 비율. 그러면은 내 돈이라고 생각해. 자기 자본 비율. 그럼 내 돈이야, 내 돈. 내 돈. 자,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여기 일단 다 지울게. 은행이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은 은행은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될까? 자기 자본 별로예요. 얼마 없어. 이 대출해 주는 거요. 우리들 뭐야? 예금에서 대출해줘요. 예금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본 비율을 너 많이 보유해라. 요 자기 자본 비율을 많이 보유하라. 그러면은 뭐야? 요거 연결관계 좀 생각해 줘야 돼. 천천히 쓸게요. 선생님도 마음이 안 급해야 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을 예를 들어서 20%였는데 이거를 40%로 높여라. 요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요. 대출해 줄 돈이 줄어들지. 어머, 옛날에는 한 2억, 220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은행이. 그런데 자기 돈을 40억을 지금 가지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20억이 줄어들잖아. 대출해 줄 돈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현금이 아마 줄어들 거예요. 돈이 돌지를 않는 거지. 자, 이런 관계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명 나와요. 자,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 바젤에서는 뭐야? 8%에 대한 기준을 몇 프로? 8%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줬잖아요. 이 식을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은 뭐 자산분의 자본이네. 이렇게 읽어야 돼. 자산분의 자본인데 자기 자본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것이 뭐야? 8%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됐네. 그럼 BIS 비율은 퍼센테이지인데 8% 이상. 이렇게 했어요. 식이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기 자본은 기본 자본은 합으로 자기 자본은 요거 플러스 요거 합. 자, 그래서 이거는 경제지문 읽을 때요. 옆에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자기 자본 뭐야? 은행의 기본 자본 플러스 보완 자본 플러스 자, 당기 후순위 채무 요것이 뭐야? 자기 자본이야. 자기 자본. 자, 옆에다가 여기 옆에다가 모의고사는 저기 크잖아요. 거기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적어놔줘요. 그 다음에 위험가중자산은 이렇게 알려줘. 보유자산의 각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보유자산의 위험가중치를 곱한 각 보유자산 곱하기 위험가중치 이것들의 뭐야? 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곱하기 100. 이제 수식이 완성이 됐어. 자, 여러분 이게 국어 지문이잖아요. 경제학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줘. 자기 자본은요. 요 새끼를 더한 거고요. 위험 가중 자산은 요것들의 합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밑줄 필요 없이 밑에다가 이렇게 옆에다가 요 식을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은 당연하잖아요. 요게 올라가면은 뭐야? BIS 비율도 올라가죠. 자, 이게 BIS 비율이잖아. 그러면 요게 올라가면 요것도 올라가고요. 요게 올라가면 요거는 내려가게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위험가중치는 자 위험가중치 또 이거 설명했어. 유형별 신용 유형을 반영하는데 OECD 국채는 0%. 그러면 0%라는 건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거지. 맞아? 전혀 위험하지 않아. 회사채는 얼마? 100%. 자 여기서 위험가중치 설명하는데 위험한 정도지. 그러면은 어떤 국가의 국채야. 그것도 OECD 국가야. OECD 국가의 국채는 0%야. 아, 위험하지 않아. 그런데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는 몇 프로로 가중을 한다? 100%다.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OECD 국채가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야? 곱하기 0 해가지고 0일 거 아니야? 회사채가 500억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 뭐야? 100% 1이지. 하면 500억 그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후 요 획일적으로 맨 처음에 부여됐어요. 맨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획일적으로 부여됐는데 그 이후에 금융자산의 시장운도 자 시장 위험도 반영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위험 가치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하고 시장 위험 부분의 합으로 정의해서 산출했다.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했다? 요렇게 맨 처음에 했어요. 자, 요렇게 하고 비율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후 어떻게 해서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 그러니까 시장 위험의 합으로 새로 정의했다. 새로 정의했다. 정의해서 산출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어떻게 했다고? 처음에는 보유자산 곱하기 요거의 합으로 하고 요거는 0% 이렇게 획일적으로 부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것도 봐야 된다 해가지고 뭐야? 신용위험과 시장위험도 반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뭐야?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을 더했어요. 자, 신용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위험의 측정 방식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겠어. 자, 신용위험은 어떻게 했어요? 신용위험은 이렇게 획일적으로 부여했어요. 그래서 봐라. 내가 여기 읽을 때요. 여기를 읽을 때 여기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요거는 위험가중치가 뭐야? 획일적으로 여기서는 부여됐는데 시장위험 측정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요거는 은행의 선택에 따라 물론 뭐야? 감독기관이 승인을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뭐야? 바젤 1 협약. 맞아? 맨 처음에 바젤 협약이었겠죠. 여기 위는. 그러면 이후 뭐야? 바젤 1 협약이 시장 위험을 반영하는데 시장 위험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바젤 협약 1이 완성이 됐다. 언제? 1996년.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획일 뭐만 했어? 신용위험만 했어. 요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돼 가지고 요것도 하는 그런데 시장위험은 은행의 선택에 따라서 물론 승인 받아야 되지만은 요거의 선택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과세된다. 자, 바젤 협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젤 1 협약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협약이 한계가 들어가서 몇 년에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도입되었다. 여기에서 위험가중 자산은 선생님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안 하니까 그래. 자산은 신용위험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을 모두 고려하고 있어. 유형과 신용을 모두 고려하게 해줬다고요. 측정 방식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쪽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계속해서 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뭐야? 이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아, 저거 응. 빨리 올라갔는데. 이 핑계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 이제 바젤 2에서는 뭐라고? 위험 가중 자산을 위험 가중치에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어요. 위험 가중치 여기서부터 나온 개념이야. 바젤 해박에서부터 뭐에? 위험 가중치에 뭐를 했다고? 뭐하고 뭘? 유형과 신용도. 여기에 무엇과 무엇을? 유형과 신용도 두 개를 모두 고려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위로 가봅시다. 자, 뭐하고 뭐를 다 고려한다고?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기로 했는데, 그럼 위험의 측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중에서 하나를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래가지고 얘 이야기 안 해. 표준모형에서는 OECD 국채 제일 안전한 거지. 나라에서 발행한 거니까 당연히 더구나 OECD 국가냐. 국채는 0에서부터 150. 아까 지금 보세요. 여기 요거를 읽으면서 아까는 요렇게 했네. 이 생각이 떠올라야 돼. 그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야? OECD 국가 채무. OECD 국채는 어떻게 됐어? 0에서 150%.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봐. 이거 읽으면서요. 국채는 0%라고 했어. 망할 가능성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는 국가 채무도 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회사채는 20%에서 뭐야? 150%로 해서 구별을 했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보세요. 신용도가 높으면은 망할 위험성이 없지. 망할 위험성이 없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다. 낮게 부과하는 거지. 낮게 부과. 위험도가 낮게 부과. 이거는 당연히 이해되는 거야.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쭉쭉쭉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놓고 보세요. 선생님은 요게 이해가 됐어. 예를 들어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졸라 빨리 읽어야 돼. 예를 들어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었었잖아. 지워버렸는데 100억이 있었는데 국채가 그럼 100억 곱하기 0% 망할 위험성이 여기에 합에 들어가지가 않겠지. 회사채가 100억인데 거기에 100%라고 했어. 100%는 1이잖아요. 그럼 100억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아까 했었잖아요. 자 예를 들었어요.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도가 자 회사채가 100억이야. 신용도가 뭐야? 20%래. 100 곱하기 뭐야? 20% 하지. 0.2 하지. 그럼 몇 억이야? 20억.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이해가 되면은 뭐야? 졸라 빨리 읽어버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뭐야? 표준 모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 내부 모형. 측정 방식이지 이거. 측정 방식은 신용위험의 측정 방식은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을 따르는데 표준 모형은 이렇게 한다. 내부 모형은 은행에서 선택한 요거를 10분 남았네요. 승인하에 아까 나왔었지? 승인 어디서 나왔어? 여기 승인 여기서도 있었어. 이런 것들 주목해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승인하에 은행이 승인하에 사용하는 거다. 승인하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내부 모형은 어떻게 된다? 승인하에 뭐 한다?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 또한 감독기관은 뭐 하는 기관? 감독기관은 승인해 주는 기관. 이렇게 되지. 요거는 자체적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요구하게 함으로써 자 이건 뭐예요?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할 수 있도록. 아까 규제 비율이 얼마나 했어요? 8%라고 했죠. 8%를 초과하도록 뭐 할 수 있다? 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감독기관은 어머 승인하고 요구하는 기관이네 이렇게 정리하면 돼. 그래서 경제협력을 보완하고자 했다. 자, 최근에 바젤 3.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어디까지 갑니다? 바젤 3까지 갔어요. 여러분이 이거 읽으면서요. 요거 질문에 이 글의 주된 설명 방법이 뭘까요? 대답. 주된 설명 방법. 설명 방법. 아무도 대답 못해? 이 글의 주된 설명 방법이 뭐야? 용종이 주된 설명 방법이 뭐야? 이 글에. 응? 요거는 대답해야 돼, 얼른. 주영이 주된 설명 방법이 뭐야? 용종이 마이크가 안 돼? 답을 써봐. 뭐야? 주된 설명 방법. 주영이는, 정훈이는 주된 설명 방법이 뭐야? 아무도 대답을 못해? 자, 봐봐. 요 주된 설명 방법은 뭐냐면은 바젤 협약이 옛날에 있었고요. 1999년에 바젤 1 협약이 있었고요. 2004년에 바젤 2 협약이 있었고요. 최근에 바젤 3 협약이 있었어요. 주된 설명 방법 이게 과정입니다. 과정.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게 과정이라고 해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찾는 거는 되게 쉬워. 요거 연도가 써졌잖아. 몇 년에 바젤 1, 몇 년 2004년에 바젤 2. 최근에 이거의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설명 방법은 과정이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래서 과정이라는 설명 방법은요. 과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 굉장히 안 놓칩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젤 협약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바젤 1, 바젤 2, 그 다음 바젤 3. 이렇게 왔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요게 발표되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단계에서 제외되었다. 어머, 그러니까 요거. 뭐가 제외됐다고? 여기에 요거. 이거 알아야 돼. 단기 후손인 채무. 이게 없어졌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자본에 이 새끼 있다가 요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퀴즈인데. 그러면은 후순위 채무가 없어지면은요. 자기 자본 비율을 달성하기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요구한다며 8% 이상, 이게 8% 이상이 되도록 감독기관이 요구한다며요. 감독기관이 요구한다며. 그러면은 이 요구를 따라야 되잖아, 은행들이. 그러면은 이게 사라졌어. 그러면은 자기 자본 BIS 비율을 달성하기가 쉬워질까 어려워질까? 누구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 또? 이 많은 사람 중에 어려워지지. 요게 증가하면은 요게 증가한다 했지. 요게 빠져버렸어. 그러면은 이 단기 후순위 채무를 자기 자본으로 잡아주던 게 안 잡아져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더 늘어나야지.
그러니 달성하기가 더 힘들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야? 추론하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한 자기 자본 비율이 6%가 되게 보완해서 보세요. 이거 달성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8%였던 걸 어떻게 6%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보완하여 자기 자본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손실 복원력을 강화했다는 게 달성하기 어려워지니까 너희 이거 달성하기 어렵지. 그러면 8%였던 거 6% 할게. 이런 이야기가 된 거지. 선생님이 이런 거지. 야, 너희 전부 다 90점 이상 맞아. 이랬어. 90점 이상 맞으면은 뭐 저기 우리 선생님하고 맛있는 데 가서 식사하자. 밥 먹자. 그랬어.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어려워요. 그러면 알았어. 달성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87점 이상만 되면 데려갈게. 이렇게 모여져 하는 게 손실 복원력이야. 손실 복원력. 이렇게 있는 게 뭐야? 그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3점짜리인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처럼 새롭게 돌파한 이전에 있는 관련 기준을 자, 뭐 하는 거다? 새롭게 왜 이렇게 자꾸 바꾸냐? 관련 기준을 바꾸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젤 협약이었어요. 바젤 협약은 자, 여기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 비해가지고 수많은 국가에서 제도화하겠다. 바젤위원회는 28개국이 회원으로 가 있어. 아까 중요한 말 하나. 비회원 국가에서도 어쩐다 했어요? 지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번 보세요. 자, 요 말을 읽을 때 어머 회원국이 28개국이야. 그런데 여기서 비회원 국가에서도 BIS 비율을 준수한다고 했지. 28개국 말고 28개국은 회원 국가잖아. 그런데 어디에서도 비회원 국가도 뭐하고 있다고 준수하고 있단 말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읽을 때 어머 아까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억하려고 얘를 쓰는 게 여러분이 비문학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여기를 읽으면서 28개국이 회원으로 돼 있대요. 어머 근데 이거는 비회원 국가에서도 준수되는 거예요. BIS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했는데 가입하기 전부터 도입하고 시행했어요. 그리고 반영이 돼 있어요. 중요한 말이겠지. 비회원 국가도 했으니까.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한 징표를 보여줘야 했다. 징표를 보여주려고 뭐 했어요? 가입 전부터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은 쉬지 말고 이제 이거 조금만 남았으니까 지금 1분 미만 남았는데 끝나면은 바로 들어오세요. 끝나면은 5분 쉬지 말고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쪽을 끝냅시다.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은 은행은 금융시장에 자리 잡지 못하거나 발을 들이지 못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 1분 미만이라니까 불안하네. 자, 이제 요 대목이 남았어요. 숙제가 수면제야?
제곱 플러스 x에서 완전 제곱을 만들려면 반반 제곱에서 빼주기. 반반이요. 음.